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3월 2일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계양 식당에 간 원희룡 이천수, 밥맛 떨어져, 욕먹자 보인 반응이라는 타이틀의 이 기사는 현재 계양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원 후보가 계양구 주민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으며 여론도 좋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밥맛이 없다는 말을 들을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 어떤 언론사에서 취재해 작성한 기사일까요? 분명 여당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였지만 놀랍게도 이 기사는 조선일보가 취재해 보도한 기사였는데요. 조선일보는 무엇을 노린 걸까요? 이 기사를 재미나 가십거리로 취재해 보도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되니 저는 이 기사의 저의와 목적이 궁금해졌는데요. 이재명 지역구에 출마한 원희룡을 밥맛 없어 하는 주민들, 그만큼 쉽지 않은 지역이다를 강조하며 보수 집결을 노린 기사로 보여졌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 이재명을 비판하는 목적이 깔려 있는 거죠. 식당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던 원희룡과 이천수가 식사를 하던 계양구 시민들에게 밥맛 없다는 항의를 들었고 이에 굴하지 않고 악수를 청했지만 나는 민주당원이라며 악수를 거부했다는 건데요. 이에 식당 사장이 소란이 있던 테이블에 대해 민주당 사람들이라며 미안해하자 원희룡은 저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같이 살아야죠. 다 같이 좋아야죠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기사가 더 밥맛이 없었는데요. 무엇을 위한 기사였을까요? 동정심 유발? 계양구 민심? 민주당 당원들의 매몰참? 지금 이 선거판에서 목적 없는 일이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여론이 안 좋으니 보수가 결집해야 한다는 기사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기득권과 특권을 줄이는 민주당 공천은 시끄럽습니다. 보수 언론은 시끄러운 소리에 증폭기를 달아서 상황을 과장합니다. 생각 없이 증폭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민주당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공천 갈등은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조용한가요? 언론에서 증폭기는 고사하고 마이크도 갖다 대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그 침묵을 믿으면 국민의힘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민주당 당사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시끄러운지 알 것입니다. 현장에서 더 시끄러운 국민의힘 공천을 보수 언론은 조용한 공천이라고 칭찬합니다. 물론 국민의힘 공천을 조용한 공천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실제로 조용합니다. 힘없는 원외 후보들만 희생당하는 공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은 죽지 않습니다. 설사 자기 지역구에서 공천받지 못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습니다. 물론 현역 국회의원이 옮겨간 지역구는 용액간의 차지가 됩니다. 국민의힘 공천은 용산 불패공천, 현역 불패공천, 돌려막기 공천입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측근에게 자리를 내준 현역 국회의원들을 왜 다른 곳으로 재공천까지 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부분 공천할까요? 김건희 특검 재투표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국회의원들을 대부분 공천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천받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여당 공천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김건희 방탄 공천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이 실체를 숨기느라 연일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있지만 어느 정당이 개혁 공천에 성공했는지, 어느 정당이 국민이 원하는 물갈이 공천에 성공했는지, 안개가 걷히고 난 이후 공천받은 양당 후보들이 무대에 서고 난 이후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번 총선의 본질입니다. 결국 어느 정당이 개혁 공천을 통해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현명한 주권자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조용한 공천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국힘당. 김건희 특검법을 현역 의원들이 방탄으로 부결시키자마자 조용하다는 그들만의 공천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김건희 방탄을 위해 잠시 침묵했을 뿐 상황이 정리되니 본격적인 공천 숙청이 시작된 겁니다. 국힘당 당사 앞에서 이번 공천 경선에 탈락한 한 예비 후보는 분신을 시도하는가 하면 김희곤, 김병욱, 임병원 등 TK, PK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공천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셔야 했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국힘당 공천이 시작된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39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지역구마다 대진표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하면서 국힘당 원희룡 전 장관과 맞대결이 확정됐는데요. 이날 제가 말씀드린 조선일보 기사가 때맞춰 나온 거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하고 있는 국힘당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맞대결이 성사됐는데요. 이 지역은 이미 격차가 크게 벌어진 지역으로 맞대결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고의적으로 명령 대전으로 부르며 원희룡의 체급만 키워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이 지역구의 승패는 결정됐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국힘당 나경원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서울 동작을엔 경찰국 신설에 맞섰던 류사명 전 총경이 감동의 전략 공천을 받아 경쟁하는데요. 전직 판사 출신의 나경원과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싸웠던 경찰, 류사명이 맞붙는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동탄 이신도시에 해당하는 경기 화성을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마사중을 예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출마 지역구로 대구와 수도권 등을 놓고 고심해왔던 이 대표는 동탄 신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곡으로 미래 공약을 펼치기에 좋은 공간이라며 출마 의사를 시사한 바 있는데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인재 영입한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을 화성을에 공천했고 아직 국힘당 후보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이곳에서 이준석이 또 물을 먹게 되면 마사중이라는 필패의 신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공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국힘당에선 김희곤, 임병원, 김병욱 의원까지 영남권 현역 의원 3명이 한꺼번에 경선에 탈락했는데요. 김해갑으로 지역구 변경을 원했던 오선의 김영선 의원은 아예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연아 전 의원은 단수 공천이 취소됐고 고양정에서 3선을 역임한 김용태 전 의원이 전략 공천됐는데요. 고 최상병 순직 사건 처리 당시 대통령실 국방분야 보고라인에 있었던 임종득 전 국가안보 2차장도 경북 영주 양양 봉화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공로를 인정받은 탓일까요? 아니면 입을 다물라고 자리를 선물해 준 걸까요? 어떻게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자가 버젓이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참 이상한 정당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